인생투사 3000장 예약 꽃놀이 19 15일을 공개합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이야말로 인생투사 3000장,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하게 만들어줄 곳입니다. SNS에서도 화제가 된 하플 오더 하플. 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벌판이네 벌판. 이거 그림 아닙니다. CG 아니고요. 색깔도 배색이 아주 이쁘고. 너무 이게 좋네. 어디예요 도대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비행기 타고 해외 갈 필요 없습니다. 주말에 잠깐 시간 내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국내 강원도 철원의 고석정 꽃밭입니다. 우와. 철원이면 강원도예요. 되게 추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곳은 원래 군부대 포병 사격 훈련장이었지만 훈련장이 이전하고 빈 공터에 꽃을 심고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약 2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에 18종의 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꽃밭이 탄생했습니다. 가을이 문 두드리는 9월. 이곳을 방문하면 말 그대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에게 꽃길만 걷게 해준다는 약속 무조건 지킬 수 있습니다. 야 진짜 꽃길이다. 철원에 이런 곳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철원에 그냥 이런 거 군부대 마을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그냥 춥다는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정말 예쁘다. 정말 가볼 만하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저를 따라서 꽃길을 걸으면서 인생 푸사를 한 장씩 남겨보겠습니다. 먼저 꽃밭에 가장 먼저 들어서면 펼쳐지는 보라보라한 버베나. 군락에서 한 장을 찍습니다. 진분홍과 연분홍의 환상적인 그라데이션. 가우라 꽃길에서 또 한 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의 인생샷을 탄생시킨 핑크한 핑크 뮬리. 그리고 퐁실퐁실 손뭉치 같은 뎁사리까지. 그중에서도 단연으뜸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모두 사로잡는 고석정 꽃밭의 여왕은 바로 촛불 맨드라미 꽃밭입니다. 진짜 예쁘다. 층별로 심어진 빨강, 노랑, 분홍. 형형색색의 꽃들에 나까지 꽃이 돼버린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긴 한데 또 한적할 때 가야지. 그러니까. 인생샷 남기려면 저기 뭐 너무 사람들 많을 때 가면은 그 타이밍 잘 맞춰야 될 것 같아. 꽃이 사람을 구경하게 되죠. 잘못하면 인생샷에 한 1000명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자, 어디서 찍으나 인생 푸사 저장각이지만 이 넓은 고석정 꽃밭에서 촛불 맨드라미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뷰포인트를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꽃길 따라 언덕 위를 올라가면은 꽃밭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등장합니다. 내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어린 왕자 컨셉으로 꾸며진 조형물 앞에서 드넓게 펼쳐진 꽃들을 바라보면 그게 더 기가 막힌 장관이라고 합니다. 우와. 선선한 가을바람 부는 날 강원도 철원으로 여행 가신다면 가을이 듬뿍 심어진 고석정 꽃밭길 걸으며 인생푸사 3000장 저장하세요. 인생푸사 3000장 예약 꽃놀이 19 11일 공개입니다. 모모에서 즐기는 꽃축제. 자, 여러분, 흔하디 흔한 꽃축제 지겹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똑같은 나무 아래서 줄 서서 사진 찍고 다음 사람 때문에 이제 비켜드릴게요. 그리고 자리 비켜줄 거예요. 하지만 매년 5월에 말이죠. 스페인 남부의 코르도바에 간다면 스페셜한 꽃놀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와, 마을 전체가 벽이 꽃이네. 자, 알록달록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곳.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곳은 꽃축제를 위해서 일부러 조성한 테마파크가 아니고요. 실제로 현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건 마을 자체가 관광지네. 그러니까. 그렇죠. 줄 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께서 이렇게 직접 저렇게 하신 거예요? 고개만 돌리면 돼요. 이렇게. 어머. 스페인 코르도바는요, 일명 꽃의 마을이라 불릴 정도로 사람들 모두가 꽃을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너도 나도 예쁜 꽃 기르기에 진심입니다. 이에 스페인 코르도바 시청에서는 해마다 5월 첫째 주가 되면은 일명 파티오 축제를 개최합니다. La fiesta de los patios en Córdoba. 여기서 파티오란 프랑스어로 안뜰, 정원 이런 뜻입니다.
축제에 참가하는 마을 사람들은 그야말로 꽃 배틀을 시작하게 되죠. 옆집 꽃은 흐드러지게 폈던데 우리 꽃은 아직이네. 1년 내내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질 수 없지. 물 좀 더 주자. 이 파란색 화분은 색깔도 튀고 또 우리 집 벽과 잘 어울려요. 벽에 파란 화분을 가득 매달아야겠어. 집의 벽과 안뜰 등 파티오를 빈 공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꽃으로 예쁘게 꾸며서요. 축제 기간에 찾아온 방문객들이 편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집을 자, 그러면 이제 방문객들은 집집마다 예쁘게 꾸며진 꽃들을 마음껏 감상하며 꽃에 대해 집주인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요. 집주인이 무료로 대접하는 와인과 타파스를 먹기도 합니다. 가야겠다. 게다가 축제를 즐기는 스페인 현지인들의 플라멩고 기타 연주와 전통 노래, 춤 공연 등 각종 퍼포먼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마을의 파티, 마을 잔치 같은 그런 느낌이라 더 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네. 뭔가 조성된 느낌이 아니라 그렇지. 자생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꽃을 좋아해서 만들어낸 그런 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게 좀 매력이에요. 코르도바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서 꾸민 이 꽃의 마을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스페인 코르도바의 파티오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을 정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랑으로 피워낸 꽃, 스페인 코르도바 꽃의 마을에서 진정한 꽃놀이 한번 어떠신가요? 인생 푸사 3,000장 예약 꽃놀이 19 7일 공개합니다. 인생 꽃길이 펼쳐지는 모모. 자, 이맘때 4월이면 저 먼 북유럽, 또 덴마크에서도 꽃놀이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낭만의 절정을 찍어줄 꽃놀이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야. 야, 근데 이야 소리가 먼저 나온다. 이야. 이야. 코펜하겐의 숨겨진 보석. 관광객들은 잘 모르지만 덴마크 현지인들에겐 너무도 유명한 벚꽃 명소입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코펜하겐 명소인 로젠부르크 성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로요. 코펜하겐 여행하신다면 이곳을 꼭 방문하시길 추천하는데요. 조만간 4월 말이면 벚꽃이 만개하며 눈부시게 찬란한 벚꽃 터널이 펼쳐집니다. 연 분홍빛으로 드리운 하늘 아래 벚꽃 터널을 건너라면 추웠던 겨울, 얼었던 마음이 녹아들고 피어나는 봄을 만끽할 수가 있는데요. 벚꽃뿐만 아니라 조경도 잘 돼 있어서 벚꽃 터널에서 인생샷 찍으시고 여유롭게 꽃놀이 하시기 딱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찾았다 내 인생 벚꽃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는데요. 덴마크 사람들도 벚꽃을 볼 수가 있구나. 그럼요. 야, 유럽 여행에서 이렇게 예쁜 풍경까지 덤으로 즐길 수 있다면 이건 뭐 완전 금상첨화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은 낮에는 이처럼 너무 아름답지만 해지기 전에는 꼭 나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왜요? 굳이 가서 꽃놀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뭐 나와? 밤이 더 이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코펜하겐의 벚꽃 명소인 이곳은 사실 이 공동묘지. 즐겁게 가서 꽃 구경하긴 좀 그러네요. 예, 밤에는 안 가면 됩니다. 아니, 낮에도 좀 그런데? 자, 이곳은 1903년도에 설립된 비스프비아 공동묘지인데요. 벚꽃 터널에 가려면 수십 개의 묘지를 지나쳐야 됩니다. 참고로 벚나무 아래 푸른 잔디밭도 묘지터기 때문에 함부로 걸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해지기 전에 탈출하는 재미가 있겠네. 막 뛰어나오는 거지. 자, 여러분 아무리 공동묘지라고 해도 이렇게 멋진 벚꽃을 놓치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누리는 벚꽃 낭만,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을 때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단 낮에만 말이죠. 인생푸사 3,000장 예약 꽃놀이 19 6일을 공개합니다. 모모도 반한 꽃놀이 명소? 이번에 꽃놀이 떠날 장소는 굳은 결심과 믿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아니, 아까 공동묘지보다 더 위험한 곳인 것 같은데.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곳은 악마의 꽃놀이 장소. 잘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뭐야? 뭐야? 뭐 연못 다리 있네? 저승 가는 길 같은데요? 뭔가 신비롭지 않나요?
이 다리의 이름은 라코츠 다리. 라코츠 다리는 이 지역에서 꽃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유명한 독일 작센 로도덴드론 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려 19세기에 조성된 이 공원은 5, 6월이 되면 진달래과의 꽃 로도덴드론이 여기저기 만개하며 울긋불긋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 매년 오순절에 축제를 개최하면 꽃과 이 다리를 보기 위해 최대 3만 5천 명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악마의 꽃놀이 장소냐? 저 다리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만들었다지?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얇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 라코츠 다리의 비현실적이고 신비한 아름다움 때문에 붙은 또 다른 별명이 악마의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맑은 봄날엔 알록달록 만개한 꽃의 화사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연못에 비친 다리가 완벽한 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황홀한 행운까지 get. 묘하다. 진짜 이상하다. 명화 같은 풍경에 반해 넋을 놓고 보다 보면 악마에게 영혼까지 뺏길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 설계할 때 물에 비치게 해서 이렇게 눈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나 뭔가 봐. 동그랗게 일부러 의도한 거 같아. 그치? 저는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 꽃밭처럼 막 많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군데군데 피어 있고 뭔가 저게 아치가 다 이렇게 동그랗게 또 비춰져서 보이니까 되게 신기하다. 뭔가 빠져드네. 환상적이죠? 나 계속 저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뻔했어. 네. 이곳은 봄뿐 아니라 사계절 다른 느낌의 명화를 선사하는데요. 여름에는 파릇파릇 울창한 숲을, 또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은 절경을, 겨울에는 새하얀 눈꽃으로 물들이며 이야, 사계절 황홀한 겨울 풍경을 멋지네. 만날 수 있습니다. 악마도 반한 아름다운 풍경에 반한 독일인들은 이곳에서 웨딩 촬영도 하고 결혼식도 하면서 사랑을 꽃피우기도 한다는데요. 신비한 라코츠 다리와 자연의 조화가 선사하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에 여러분도 반할 준비 되셨습니까? 가볍게 떠나는 가성비 여행지 19, 16위 공개합니다. 동유럽의 숨은 보석 모모. 여행자들의 로망 유럽. 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아 큰 마음을 먹어야 떠날 수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유럽에서도 숨겨진 보석 같은 가성비 여행지가 있었다는 사실. 최근 여행 고수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슬로바키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하. 자, 슬로바키아는요,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에 끼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유럽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히 수도인 브라티슬라바는 조용하고 작지만 낭만이 꽉꽉 들어찬 도시로 진짜 동유럽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슬로바키아의 수도가 브라티슬라바인데 브라티슬라바가 서쪽에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쪽에 붙어 있어요. 네. 아마 거길 얘기하실 것 같은데 거길 찍으면 오스트리아도 바로 갔다 올 수 있겠다. 사실 차로 1시간이 안 걸릴걸요? 유럽 잘 알으신데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차로 불과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오스트리아 여행 가시는 분들, 또 오스트리아만 여행 가기에는 뭔가 아쉬우실 때 함께 들르기 딱 좋은 여행지라고 합니다. 아, 예쁘네요. 평평한 곳이네, 그냥 도시가. 근데 오스트리아 빈은 많이 가는데 거기서 1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하면 네.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슬로바키아의 숙소를 딱 잡아놓고 다니는 것도 괜찮겠네요. 우선 이곳은요, 음악의 도시로 유명. 매년 10월 초에는 약 일주일 동안 브라티슬라바 음악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립교향악단 공연은 유럽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데요. 지난 10월에는 조수미 씨가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한가운데서 열리는 국립교향악단의 공연 입장권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뭐 한 10만 원, 15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그 2, 30 하지 않을까요? 조수미 씨가. 아닙니다. 단 25유로, 한화 약 3만 7천 원부터 시작. 단돈 4만 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조수미 홀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되나 이거? 이곳의 물가를 반영한 게 그 정도. 어? 그래요? 진짜요? 자, 그뿐만 아니라 아주 저렴한 물가 덕에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자, 조금 과장을 좀 보태서 오스트리아에서 지갑 걱정에 삼시세끼 라이트하게 즐기셨다면 이곳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에서는 풀코스로 즐겨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이 차이가 꽤 나는구나. 근데 볼거리가 좀 있을까요? 아하. 유럽스러운 느낌이 팍팍 풍기는 중앙 광장부터 브라티슬라바 성 마틴 대성당,
또 대통령이 거처하는 그리살코비흐 궁전 등 명소는 물론이고요. 자, 맨홀 뚜껑에서 튀어나온 듯한 일명 훔쳐보는 동상, 모자를 들고 있는 음악가의 동상, 또 몰래 사진을 찍고 있는 파파라치 동상, 벤치에 기댄 나폴레옹 동상 등 저마다 재미있는 포즈로 있는 여러 동상을 구경하는 것 또한 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방금 봤던 동상 수가 사람 수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동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여긴 정말 동상이 재밌겠네요. 저렴하면서도 조용한 유럽 여행지를 찾는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가볍게 떠나는 갓성비 여행지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베네치아, 가격은 반으로, 편안함은 2배로. 유럽 여행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이탈리아. 그중에서도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12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환상적인 물의 도시 베네치아.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혼합된 중세 유럽 분위기 호텔에서 창문을 열면 펼쳐지는 운하와 곤돌라의 낭만, 다들 한번 꿈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 뭐야 이거 5성급 호텔 맞아? 건물하고 가구 다 낡아가지고 이거 한 60만 원 넘게 주고 예약했는데 이거 사진에 속아버렸잖아 이거. 비싼 금액으로 예약했지만 침대는 삐걱거리고 건물은 낡았고 쾌쾌한 냄새까지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그래? 난 4성급 브랜드 호텔에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편하게 잘 잤는데? 같은 베네치아에 묵으면서도 지니는 무무의 6분의 1 가격으로 브랜드 호텔에서 편하게 잘 수 있었던 비결. 지니는 베네치아 본섬이 아닌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바로 앞 육지 메스트레 지역에 묵었던 겁니다. 그런데 메스트레 역에서 베네치아 본섬의 산타루치아역까지는 단 정거장, 헐. 직통 기차나 버스로 고작 10분 거리인데요. 억울하네. 하지만 숙박비 차이는 5배 이상. 가격 차이가 심하네, 진짜 6배. 와. 아니 뭐 한정거장이면 당연히 메스트리에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좀 더 가성비 챙길 수 있는 꿀팁. 시내버스는 물론 트램에 본섬 내 이동 수단이 수상 버스까지 24시간 동안 무제한 탑승 가능한 교통권 바포레토를 구매하시면요. 메스트레역에서 베네치아 본섬까지 가는 것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일 많으니까 그냥 일일권 그냥 사서 하면 되겠다. 거기에 이탈리아 음식은 물론 중식, 한식, 일식까지 주변에 다양한 식당들이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좀만 눈을 넓히면 합리적인 스팟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도 조금만 벗어나면 훨씬 싼데 외국 사람들 거기만 몰리잖아요. 정보가 없어서 그래. 정보가 없으니까. 이탈리아 베네치아 여행 계획 중인 분들 본섬 숙박비에 좌절하지 마시고 베네치아를 좀 더 럭셔리하게 즐기는 건 어떨까요? 굿. 가볍게 떠나는 갓성비 여행지 19, 14일 공개합니다. 남프랑스 품격 있게 즐기는 법.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여행지 니스.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에도 여행 가기 딱 좋은 프랑스의 대표 휴양지죠. 하지만 바글바글한 관광객은 물론 항공권에 렌터카에 호텔 비용만 해도 1,000만 원을 육박.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 탈락입니다. 물가 비쌉니다. 아끼는 방법이라는 게 좋지 않습니까? 편의점만 털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뭐. 들어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프랑스인들은 니스? 물가 비싸고 사람 많은 거길 왜 가? 그들만 즐겨가는 휴양지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요, 니스 바로 옆. 차나 기차로 가면 30분 거리에 있는 해안 마을 망통입니다. 망통. 망통. 이름이 낯선 분들도 있겠지만 프랑스 왕족은 물론 다른 나라 왕족들까지 찾았을 정도로 유명한 휴양 도시로 프랑스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도시로 통하는데요. 그래서 니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해 현지인들만의 히든 힐링 스폿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면요. 네. 물가가 비싸겠지요. 아하, 물가. 어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30km밖에 차이 안 나는데 물가가 차이 나면 얼마나 또 차이 나는 거야? 일단 저 사진 왼쪽과 오른쪽 두 기자님 어느 쪽 호텔에 묵으시겠습니까? 저 왼쪽. 둘 다 좋아. 왼쪽이 니스. 아니 둘 다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4상급 호텔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니스는 1박에 30만 원, 망통은 1박에 15만 원. 거의 말도 안 돼. 반값.
와. 게다가 오른쪽이 니스였어? 네. 오른쪽이 니스고 왼쪽이 망통입니다. 야, 근데 컨디션이나 풍경 봐. 망통에 안 갈 이유가 있나? 사실 똑같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망통이다. 그 바다가 그 바다예요. 야, 진짜 아니 이 정도면 가성비 끝판왕이네. 오늘 정말 너무 좋다. 유익하다, 유익해. 망통을 거점으로 하면서 그야말로 일석이조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도시를 더 퀄리티 있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니스는 뻔해 보이고 망통은 힙해 보여. 주머니는 지켜주면서 갓성비로 왕족 같은 휴양을 선사하는 여행지. 프랑스 망통. 이 남프랑스의 매력을 오롯이 즐기고 싶다면 망통으로 떠나보세요. 가볍게 떠나는 갓성비 여행지 19, 13위 공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러블리한 나라. 자, 이번에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과 오른쪽 중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곳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오른쪽이요. 이거 똑같은 데잖아. 저 앞에 보이는 산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오른쪽은 말이죠. 굉장히 관광지화 돼 있는 곳입니다. 아, 관광지화 돼 자, 있다고요? 왼쪽은 아주 힙한 곳이죠. 한 곳이에요. 숨은 히든 스팟입니다. 어허. 왼쪽은 이탈리아 북부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그렇지라고? 자, 언뜻 보기에는 정말 같아 보이지만요. 엄연히 다른 나라입니다. 먼저 왼쪽의 사진은 많은 여행객들의 로망인 스위스입니다. 이태리라고요? 하지만 풍경과 물가가 비례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스위스 고물가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밥 한 끼 먹으면 비명 나옵니다. 다 2, 3만 원인데. 자, 그다음 오른쪽 사진은요. 동유럽의 스위스, 알프스의 양지바르. 스위스 같은 풍경을 즐기고 싶지만 악명 높은 물가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바로 여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렴한 물가로 스위스 뺨치는 풍경을 볼 수 있어 최근 동유럽의 여행 성지로 떠오르는 이곳. 자, 프리한 식구 시청자분들께만 야, 어디냐? 진짜 궁금하다. 동유럽 발칸 반도의 러블리한 갓성비 여행지 슬로베니아. 면적이 한반도의 11분의 1, 인구는 겨우 200만 명 정도의 작은 나라라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슬로베니아의 수도인 루블리아나는 마치 동화 속 풍경처럼 낭만적인 분위기를 뽐내는 사랑의 도시입니다. 류블리아나는 로맨틱한 유럽의 풍경, 아름다운 자연, 기본이고요. 저렴한 물가까지 다 잡았습니다. 피부에 와닿도록 생수 500ml 한 병 기준으로 가격 비교를 해드리자면 스위스에서는 1.27달러, 한화 약 1,700원. 그런데 류블리아나에서는 0.65달러, 약 900원입니다. 거의 2배나 저렴한 거죠. 진짜 반이네. 또한 전 세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으로 물가 수준을 비교한다는 빅비 지수로 보면요. 스위스는 8.56달러, 한화 12,000원. 사랑의 도시 류블리아나에서는 단돈 3.5달러, 한화 약 5,000원. 반값이 안 됩니다. 너무 좋다. 자, 스위스와 비교해 어느 정도로 저렴한지 이제 가늠이 되시죠? 국경만 넘으면 되는데 저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유럽 여행을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풍경은 기본, 덤으로 갓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 사랑의 도시 류블리아나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볍게 떠나는 갓성비 여행지 19, 11일 공개. 유럽 역대급 가성비의 도시. 자, 유럽 내에서도 가성비 갑으로 꼽히는 동유럽. 그중에서 역대급 가성비를 자랑하는 폴란드로 모시겠습니다. 자, 폴란드 하면 수도인 바르샤바가 정석이죠. 뭐 저도 그렇겠지만 폴란드 여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바르샤바 위주로 보고 돌아오십니다. 아우, 예뻐라. 물론 이렇게 발전한 도시도 좋겠지만 좀 더 이해스러운 앤틱한 곳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폴란드 제2의 도시 크라쿠프. 수도를 바르샤바로 옮기기 전까지는 폴란드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건축물과 역사 깊은 관광지가 많아 볼거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특히나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정도인데요. 1220년에 건축, 고등 양식 건축물로 유명한 성마리아 성당, 진기한 보물들이 많은 바벨성, 유럽 경제활동의 중심지였던 중앙시장 광장, 과거 국영으로 다양한 옷감을 교육했던 시장인 직물회관 등이 있고요. 1610년에 설립돼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에 불리는 M서점도 꼭 가볼만 한 곳입니다. 근데 물가가 비쌀 것 같은데요? 동유럽 치고는 그래도 비쌀 것 같아요. 폴란드 유명하잖아.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다른 도시에 비해 물가가 아주 저렴하기로 유명합니다.
먼저 폴란드 하면 음악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크라쿠프에서는 무려 400여 년 역사의 클래식 공연인 골든 클래시컬 뮤직 콘서트를 단돈 80주어치. 우리 돈은 약 2만 5천 원이면 관람가능. 와, 치킨 한 마리 값이네요. 클래식 콘서트가. 그 외 식비, 숙박비 등도 저렴해서요. 아니 맥주 2잔에 삐에로기, 튀긴 족발까지 2인분을 시켰는데 22,000원밖에 안 나왔다고? 여기 유럽 맞아? 유럽 물가를 거스르는 가격, 가성비 여행지로 딱! 유럽 내에서도 물가가 오르기 전에 가봐야 하는 도시로 항상 손꼽힌다고 합니다. 가성비 여행에 쇼핑도 빠질 수 없겠죠. 어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폴란드의 국민 크림, 사냥류 크림 기억하십니까? 현지에서는 국내 대비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장바구니에 담아오시면 가성비 여행 만족도 별 5개입니다. 와 진짜 저렴하다 여러 가지로.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 난 곳 폴란드의 크라쿠프에서 가성비 넘치는 여행해보세요. 가볍게 떠나는 가성비 여행지 19, 10위 공개합니다. 허니문 성지에서 이제 모모 성지. 무무야, 이번 휴가 때 어디로 여행 갈 거야? 나 이번에 칸쿤 갈 거야. 너 설마 드디어 결혼하는 거야? 신혼여행 가는구나. 칸쿤 신혼여행 성지잖아. 칸쿤이 무슨 신혼여행 성지니? 이제는 배낭여행 성지야. 죄송한데 배낭여행은 어허. 약간 좀 배고프고 좀 힘든 그런 여행이잖아요. 어허. 그 휴양지 또 고급 휴양지를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휴양지는 뭐 배낭 메고 가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캐리어 끌고 가지 휴양지에는 배낭여행 갈 거면 패키지로 유럽 뭐 호텔팩 이런 거라죠. 비싼 백팩 메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뭐 자유지만 네. 그래서 칸쿤은 비싸다. 휴양지 칸쿤은 게다가 고급. 게다가 신혼여행을 하도 가가지고 이미 또 물가가 올랐을걸요? 두 분의 생각을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천국을 닮으면서 지상 최고의 낙원으로 불리는 멕시코 칸쿤. 코발트빛 투명한 카리브 해와 눈부신 경치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힐링. 거기에 호텔이나 리조트 숙박비 안에 횟수 제한 없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올 인클루시브 시스템으로 원조 호캉스 성지로 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숙박비가 어마무시해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지만 죽기 전에 과연 갈 수 있을까 싶은 엄두도 안 나는 여행지기도 하죠. 세계 곳곳을 누비고 싶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싶은 배낭여행객에게는 올 인클루시브는 그림의 떡. 그럴 때 칸쿤 공항에서 딱 50분 거리. 칸쿤 바로 옆 동네나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로도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닿을 수 있는 곳. 배낭여행자들의 칸쿤이라 불리는 뉴 휴양지 플라야 델 카르멘을 추천드립니다. 오 이거 새롭다. 플라야 델 카르멘은 칸쿤과 같은 멕시코 킨타나로주에 있는 해변 도시로 코발트빛 바다와 풍경도 똑같고요. 오. 스노클링에 워터 짚라인에 이런 천연 워터파크로 불리는 셀하 투어, ATV 체험, 동굴 액티비티, 칸쿤의 필수 투어들도 마찬가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풍경, 즐길 거리 모두 칸쿤과 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바로 배낭여행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저렴한 숙소들, 공유 숙소나 호스텔 같은 저렴한 숙소도 많아서요. 배낭여행자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곳. 너무 좋은데? 자, 거기다가 대형 쇼핑몰은 기본, 아기자기한 상점도 많고요. 오. 소박한 로컬 식당부터 고급스러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까지 고루 갖춰져서 입맛과 분위기에 따른 식도락 여행 가능. 저녁이 되면 펍이나 비치 클럽까지 성행해서 밤 늦게까지도 놀거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칸쿤이 오히려 밤엔 조용하대요. 야 그러면은 사실 칸쿤의 대항마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플라야 델 카르멘. 네, 아름다운 풍경, 저렴한 숙소, 다양한 놀거리가 있는 플라야 델 카르멘. 이곳이야말로 가성비를 챙기고픈 여행객에겐 올 인클루시브 아닐까요? 가볍게 떠나는 가성비 여행지 19, 9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여행으로 고베를 택한 이유. 이번엔 일본 여행 N번 차이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바로 일본과 서양의 풍취가 어우러져 매력적인 도시 고베입니다. 저는 사실 고베를 촬영차 한번 갔었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좋아요. 네, 엄청난 항구 조용하고 도시였잖아요. 거리도 너무 예쁘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오사카에 네. 비해 조용하고. 근데 관광지로는 사실 막 1순위로 꼽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그래서도 꺼리시는 면도 있는데 자 들어보시죠. 간사이 공항에서 고베까지 공항버스로 약 1시간 혹은 기차를 이용할 경우 오사카에서 환승해서 약 1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여행을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애매하지.
그런데 간사이 공항에서 고베까지 단 30분 만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근데 어떻게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페리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아, 간사이 공항에서 페리 승선전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약 10분 정도 이동. 부두에서 내려서 500엔, 약 4,500원을 내고 고속선을 타면 30분 만에 고베 공항 부두에 도착. 대박. 간단하죠? 바다를 건너네요. 네. 훨씬 빠르지. 쉽네. 진짜 다니고. 아니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싸지. 시간도 짧지. 시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게다가 오사카나 교토 가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작은 호텔방. 근데 숙박비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맞아. 하지만 고베 호텔들은요. 오사카보다 훨씬 넓고 쾌적하고 가격은 더 저렴. 거기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형성된 유럽풍의 거리, 키타노이진칸, 아리마 온천 마을, 고베 랜드마크인 전망대, 포트타워와 대관람차까지 볼거리가 많습니다. 저기 저 자리가 지민 오빠 사진 찍은 곳이네. 우리도 가서 지민 오빠처럼 찍장. 모든 발자취가 화제인 월드스타 BTS. 이번엔 또 하나의 성지가 추가됐는데요. 바로 최근 BTS 지민의 화보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기도 파주의 대규모 복합 문화시설 F가든입니다. 이곳은 약 2만 평 규모의 23가지 테마로 조성된 정원은 물론 레스토랑, 놀이시설, 웨딩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합 테마파크인데요. 저도 사빈이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이 컨셉이 있는 정원 곳곳마다 사진 찍기 바쁜 그야말로 포토존 맛집입니다. 예쁘게 났네. 네, 특히 고풍스러운 느낌의 자수화단, 화이트 가든, 로즈 가든 이런 곳들이 지민의 화보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인증샷을 찍으려는 BTS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시고 간 거예요? 그 지민 씨가 왔다 간 거를? 아니, 저와 지민 씨의 이 감각이 비슷한 거죠. 얻어 걸린 거지. 예. 진짜 좀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정말 얻어 걸린 거나. 이곳은 BTS 팬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한 번 가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마법의 놀이공간인데요. 동물들 먹이주기 체험은 물론 꼬마 열차에 회전목마에 범퍼카 등 신나는 놀이기구가 한가득. 그리고 해가 지면 또 다른 낭만이 펼쳐지는데요. 1000만 개의 전구가 켜지며 환상적인 야경 산책을 즐기기에도 더할 나위 없으니 데이트 코스로 이만한 데가 또 있을까요? 봄나들이 가기 좋은 근교 여행지 19, 16위 공개합니다. 동화 같은 봄 피크닉의 정석. 자,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두근두근 설레는 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나들이 장소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나들이 장소는요. 봄 피크닉 분위기의 끝판왕입니다. 우와! 뭐야, 바구니예요? 저 뒤에 있는 바구니는 엄청 커요. 엄청 크지? 건물 사이즈인데 거의? 사실 피크닉 컨셉의 인생샷 한 장 건지려면 챙길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챙기고 사다 보면 몇만 원이 훌쩍 넘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거나 대충 몸만 가다 보니 보는 맛 제로, 감성도 제로, 인생샷은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맞아. 저런데 돗자리 뭐 그 저기 애들 있는 그 캐릭터 돗자리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 또. 저거 얼추 소금 다 하면 몇십만 원 돼요. 그럼. 그리고 진짜로. 몇십만 원에 저 소품 다 사잖아요? 그대로 창고예요. 저거 2번 안 쓴다고 또. 안 쓰지. 자, 하지만 여기는 정말 몸만 가셔도 됩니다. 자, 이곳은 양평 두물머리 근처 에스카페로요. 예쁜 돗자리에 꽃다발로 감성을 더한 라탄 바구니 모조리 다 대여가 가능해서요. 이것저것 챙겨가느라 피곤할 필요 없이 맨몸으로 가볍게 가셔도 저렇게 감성 폭발 피크닉이 가능합니다. 오. 야, 저렇게 다 빌려주면 진짜 편하죠. 편하고 쓸데없는 낭비가 없잖아. 맞아, 맞아. 저 괜찮다, 대여해 주는 거. 야, 근데 진짜 야외 활동하기 딱 좋네. 그렇습니다. 무려 5,000평 규모의 이 카페는요. 실내 공간 어디를 가든 드넓은 정원 어디를 가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포토존이자 봄나들이 하기 좋은 스팟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자, 우선 실내 공간부터 앤틱한 감성이 가득 왠지 유럽 시골의 정원이 떠오르듯 푸릇푸릇 이국적인 공간까지 동화 속의 감성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고요. 특히나 날이 따뜻한 봄, 여름쯤에 가시면 카페, 정원 여기저기에 알록달록한 꽃들의 절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우, 예쁘다.
자, 그리고 타닥타닥 또 마시멜로, 가래떡, 고구마 등을 구워 먹을 수 있는 불멍존까지 있어서 피크닉, 캠핑 감성까지 풀 충전. 야, 아직 뭐 가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피크닉 감성이 막 느껴집니다. 캠핑하고 또 느낌 다르네. 네. 밤에 살짝 쌀쌀해질 때 불 피워놓고 저렇게 하다가 오는 거 모닥불에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괜찮아. 자, 동화 같은 정원에서 즐기는 봄 피크닉의 정석. 이번 주말에 피크닉 어떠신가요? 봄나들이 가기 좋은 근교 여행지 19, 10위 공개합니다. 모모 나들이 100배 즐기기. 이번엔 부산 경남 지역 인근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바다뷰 감상하며 봄바람 쐴 수 있는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부산에 가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요. 이곳은 부산 안에서도 탁 트인 바다를 온전히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봄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에게 나들이 장소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오륙도 해맞이 공원입니다. 오늘 약간 고전적인 거 많이 준비하셨네. 아, 근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오륙도는 정말 클래식입니다. 클래식이죠. 뭐가 또 새로 생겼나 봐요. 부산하면 우리가 어. 다 높은 건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린시티가 많이 유명하죠. 그런데 부산의 바닷가의 저런 풍경, 저거는 제주도 아닌가요? 아닌데요? 클래식은 클래식은 클래식이지. 뭐. 유명한 곳은 유명한 이유가 있는 법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저 한 기자와 함께 오륙도 해맞이 공원 봄나들이 100배 즐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나들이 갔다 하면 오륙도 관광 유람선 코스 생략하면 섭섭하겠죠. 탁 트인 바다를 가르며 아름다운 부산 해안의 절경을 감상하시며 힐링 한번 하시고요. 또 해안 절벽 위에 설치된 투명 다리 오륙도 스카이워크도 필수 코스. 많이 생겼네. 최근 업그레이드된 스카이워크를 끝까지 걷다 보면 어허.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한 느낌. 생겼네. 게다가 망망대해와 오륙도를 배경으로 인생샷 건질 수 있는 스팟으로 이미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전적으로 알던 데가 많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바뀌었어. 서울대공원도 그렇고 오륙도도 그렇고. 진짜 아기 때 나도 갔거든. 저기. 그런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 가서 유람선 타고 스카이워크만 걷고 돌아왔다. 오륙도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낭만을 풀 충전해주는 해안 산책로를 걸어야죠. 그냥 걷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사진 한 장 꼭 남겨야 합니다.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포즈를 잡으면 여기가 부산이라고? 싶은 인생샷 탄생. 유채꽃까지 있으니까 진짜 제주도 같네. 그럼요. 여기서 방문 팁 하나 드리자면요. 오륙도에 방문하기 딱 좋은 시간대가 따로 있는데요. 이름부터 오륙도 해맞이 공원이잖아요. 이곳은 일출 명소이자 동시에 일몰 명소. 언제든 황금빛으로 물든 환상적인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네. 일출. 야, 멋있다. 그리고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2024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핫비 국밥집에서 국밥까지 한 그릇 하면 오륙도 여행 완성! 다각도, 다방면으로 즐길수록 더욱 알찬 부산 여행지 오륙도.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한 번쯤 들려보세요. 봄나들이 가기 좋은 근교여행지 19, 9위를 공개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한국의 스위스. 한국에서 여기 드라마에서 봤던 곳인데 스위스 아니야?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있는데요. 스위스도 치즈로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치즈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임실? 한국의 스위스로 불리는 이곳 바로 전라남도 구례군의 제이치즈랜드. 이곳은 주변을 둘러싼 지리산과 섬진강 그리고 바로 앞에 호수를 품은 풍광이 마치 스위스 알프스를 연상시켜서 국내 여행 좀 다녀봤다 하는 분들 사이에 SNS 인증샷 성지이자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곳인데요. 봄에는 황금빛 산수유와 수선화, 알록달록 철쭉이 반기고요. 여름에는 원추리꽃, 초가을에는 꽃무릇 등 어느 계절에 가도 다채로운 꽃과 푸른 초원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모든 풍경을 품고 있는 호수에서 보트도 탈 수 있어서 바람 쐬기 딱 좋은 인기 만점 나들이 장소입니다. 야, 근데 진짜 다 처음 들어보는 꽃이네. 사실 5월 장미 끝나면 많이 없잖아요, 꽃이. 맞아요. 근데 저건 뭐 다양한 꽃들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고민 안 할래 소용
어느 각도에서든 대자연을 품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 한국의 스위스로 떠나보세요. 봄나들이 가기 좋은 근교 여행지 19, 8일 공개합니다. 철길 따라 펼쳐지는 도심 속 기차에 칙칙폭폭 칙칙폭폭. 자, 이번 역은요 추억을 간직한 경춘선 옛길 화랑대 철도공원입니다. 자, 이번에 도착한 봄나들이 명소는요 옛 경춘선의 마지막 간이역이었던 화랑대역을 개조, 기차를 테마로 한 문화예술공원인데요. 낭만적인 기찻길, 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간이역을 만날 수 있어 어른들에게는 추억여행, 아이들에겐 신선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곳으로요 봄나들이 장소 강추해 드리는 곳입니다. 와, 진짜 옛날 모습이다. 그죠? 우리 옛날 MT 가던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청량역에서 타고 가면 저런 역들 만날 수 딱 저런 모습이야. 다 뭐 기타 메고 있고 막 네. 음식들 잔뜩 들고 그러니까요. 있고 막. 통기타에 청바지. 예. 또 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그러니까. 가잖아요. 와. 근데 기차 여행하는 느낌 나겠다. 저런 기차가 없잖아요. 네. 심지어 저기 서울이에요. 와. 근데 요새 아이들은 저 모습 자체를 아예 처음 보지 않을까요? 그게 더 신기하지. 그러니까. 네. 저런 기차가 다 사라졌으니까. 없죠. 자, 먼저 화랑대역 내부로 들어서면요 실제 여객 운임표부터 마지막 역장의 유니폼, 예전 기차표 등이 전시되어 있고요. 교복, 영무원복 등 추억의 의상도 대여를 해주니까요. 경춘선 열차를 그대로 재현한 공간에서 과거로 돌아가 기념사진도 찍어보십시오. 정말 도심 속에서 제대로 시간 여행 떠난 느낌 들지 않으실까요? 자, 그리고 외부에는요 추억의 증기기관차는 물론 일본에서 기증받은 히로시마 노면 전차와 체코 트램 등 전 세계 다양한 열차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체코 트램은 기차 도서관으로 변신. 어른들을 위한 책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책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마치 기차 여행을 하며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낭만의 공간입니다. 멋있다. 약간 운치 있죠? 진짜 네. 이색공원이네요, 진짜. 아, 너무 좋다. 애들 데려가면 좋아하겠네, 진짜. 신기하네. 그 뭔가 사진 찍을 때가 많네요, 여기도.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칙칙폭폭 이번에 도착한 곳은 노원 기차마을입니다. 자,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유명 관광지를 재현해 50여 개 축소 모형과 그 사이를 지나는 기차 모형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오픈했는데요. 구간마다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모형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아이들은 감탄사 연발. 여기 데려가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 최고 외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스로는 특별한 서빙을 받을 수 있는 곳. 우와. 아. 칙칙폭폭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바로 기차가 서빙해주는 카페에 도착. 자, 음료를 주문하면요 꼬마 기차가 저렇게 철길을 이용해 테이블 앞까지 직접 서빙해준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기차 진심이네, 여기. 야, 저 재밌다. 재밌네. 저거 한번 해보겠다고 계속 주문하겠네요. 그렇죠. 약간 나에 해볼래 하겠네. 네. 어른들에게는 추억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이 될 도심 속 시간 여행. 봄나들이 여행지로 적극 추천합니다. 자, 봄나들이 가기 좋은 근교 여행지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봄나들이를.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요 제 개인적으로 사심이 아주 가득 담긴 곳입니다. 이건 사실 개인적인 마음으로 추천해드리면 너무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 걱정이 되기까지 하는 그래요? 그런 공간입니다. 저 같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 힙한 독서인들에게는 여기만큼 좋은 곳이 또 있을까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립세종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추천한다. 뭐하는 찬물을 끼얹는데요. 지금 자연 풍광을 보고 지금 놀거리, 볼거리.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좀 그만 보시고 책 좀 보십시다. 누가 나들이로 도서관을 갑니까? 예상된 반응이 나올 거라고 저 또 예상을 했습니다. 아하. 잘 몰라서 하는 말씀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은요 그냥 평범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힐링하기 좋은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외관부터가 딱딱한 도서관 느낌이 아닌 하나의 예술 공간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일단 외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굿! 근데 이게 책 모양으로 했나 봐. 책 꽂혀 있는 거 같지 않아? 이 느낌 있는데? 건축물 너무 이쁘지? 어. 자, 그리고 이곳은요 위치 선정부터가 남다릅니다. 우선 이 도서관의 최고 명당으로 손꼽히는 4층 카페로 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앉아 보시면요 가슴이 탁 트이고 눈이 시원해지는 세종호수공원 뷰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도서관 건물 자체 내에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 뷰마저 수준급이니 책 한 권만 있으면 최고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데요. 기가 막히네. 야, 이거는 진짜 뭐 어디 웬만한 루프탑 카페 뺨치네요. 자, 이 도서관은요, 도서관 내부 곳곳이 모두 명당입니다. 호수공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자리는 물론 한국의 미가 살아있는 좌식 자리 등 다양하게 구성, 쏟아져 들어오는 빛이 주는 따스함을 만끽하며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골라서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면요, 이곳만큼 마음이 편해지는 나들이 장소가 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도서관이자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과 있다 보면 아빠, 내 이름 왜 무무야? 왜? 왜? why 끝없는 이 왜 지옥에 빠지곤 하잖아요. 공감하시죠? 네, 왜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네, 정말 끝이 없지. 네, 끝이 없습니다. 동쪽이 뭐야? 동쪽? 동쪽? 나침반 보여준대요. 여기가 동쪽이야. 그건 왜? 왜 나침반이 그렇게 얘기하지? 나침반은 어, 왜 그건 왜 왜? 그런 거 가리켜? 나침반은 진리야. 그러니까 그 진리를 왜냐고 물어보는 진리가 거예요. 뭐야? 그냥 외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해서 이제 폭력이에요. 네. 아하. 자, 하지만 쏟아지는 아이들의 궁금증도 이 도서관에만 가면 걱정 끝!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소곤소곤 얘기해줄 수 있는 이야기방과 그림책방도 있고요. 다양한 어린이 자료실 등 완비. 그 외에도 가상현실과 동화 구현을 결합해 아이가 직접 이 동화 속 인물이 되어볼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또 1층 전시실에서 기획 전시가 열릴 때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추천해 드림. 사실상 이 완전 무료인 대형 키즈 카페인 거죠. 그러네요. 연인끼리든 가족끼리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나들이 코스. 뻔한 나들이 장소가 지겹다면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오랜만에 책 읽으며 힐링 어떠실까요? 봄나들이 가기 좋은 근교여행지 19,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느끼는 자연. 요즘 트렌드는 이름하여 내추럴 자연주의 아니겠습니까? 아스팔트 도심에서 벗어나 사각사각 모래 밟고 피톤치드 숲 산책하는 자연으로 가봅시다. 책 속에서 자연 보지 마시고 자연으로 가자. 좋죠. 요새는 저렇게 흙 밟는데도 참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또 자연 느끼려면 너무 또 멀리 가야 되니까 네. 부담이 되긴 해요. 걱정 마십시오. 네. 오상진 기자 집 기준으로 단 10분이면 자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10분? 10분이면 서울숲? 서울숲? 서울숲, 예, 아니면 응봉? 거기서 10분에 저런 데가 있어요? 성수의 한 복판에 있는 S 테라리움의 체험형 전시 공간에서 말이죠. 평소 자연을 느끼기 어려운 현대인들. 어머. 하지만 이곳에서는 오롯이 자연의 레드, 선 두 맨발의 감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신발, 양말 모두 벗어 던지고 동굴 문을 열면 첫 번째 거친 동굴 바닥을 먼저 걷게 되고요. 오로지 동굴에 집중한 채 걷다 보면 여기가 바로 모래사장. 바닷가까지 안 가더라도 부드러운 모래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곳은 노을진 갈대밭. 해질 무렵쯤에 갈대밭을 걸으며 사진 한 장을 또 남겨주시고요. 또다시 갈대밭을 지나서 도착한 공간은 푸릇푸릇한 숲속. 오, 저기 좋다. 동굴, 숲, 모래, 식물 등 이 모든 자연을 한 공간에서 오롯이 촉감에 집중하며 느끼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시끌벅적한 자연이 아니라 굉장히 조용하고 뭔가 명상에 잠길 수 있는 듯한 그런 어떤 그런 느낌. 오감에 집중. 야, 이 맨발로 땅을 밟을 일이 참 없는데. 근데 저렇게 사람이 없이 고즈넉게 성수가 사람 진짜 많거든. 시간 간격을 두고 입장하기 때문에 사람들 붐빌 걱정이 없습니다. 자연과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고요. 그렇게 또 숲을 거닐다 보면 나오는 음료와 디저트 타임. 녹차, 홍차 등과 함께 말린 귤 디저트를 즐겨주면 촉각과 미각 모두 충족. 이보다 더 완벽한 체험이 있습니까? 트렌드의 성지 성수동과 트렌드 키워드 자연이 만났다. 이번 주말 평범한 전시 대신에 서울 도심 속 자연에서 맨발 걷기 어떠세요?
직접 취재 가시는 곳이 네. 아닙니다. 아, 직접 발로 뛰어서 영상을 담아온 게 지금 나온 거죠? 네. 영상을 찍어와도 이 모양이네요, 그죠? 그리고 제일 멀리 갔다 왔거든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왕복 이동거리 무려 600km. 저 한 기자가 직접 취재해온 히든 골목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곳은 광주 송정역 맞은편에 위치한 송정시장인데요. 요즘 이곳이 젊은이들 사이 아주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고 해서 저 발로 뛰는 한 기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광주 KBS 아나운서 같네요. 6시 내 고향 신임 아나운서죠. 수신의 고향 출신이죠, 제가. 1913년부터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이 시장이 갑자기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이유는 리모델링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의 가게들로 많이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인기라는데요. 이 송정시장에 이름난 핫플레이스들을 제가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지금 줄이 굉장히 서 있잖아요. 이 시장 골목에 좀 줄 서 있는 집이 여기 하나 같아요. 유명한 먹거리인가요? 빵집이에요, 빵집. 빵. 어머나, 신명 한정이야. 벌써 다 팔린 것도 있어요. 와, 그렇게 일찍 왔는데 우리 여기 제일 맛있다는 건 못 집었어요, 결국. 얼마나 맛있는 빵이길래 그런 거야? 이거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맛있다. 죄송한데 맛 표현을 해야지 맛있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곳이 바로 이 별스타그램에서 되게 핫한 장소예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케이크인가? 마카롱? 저희가 특별히 만든 양갱. 아, 또 한석준 씨 좋아하시는 거네. 네. 아, 근데 양이 정말 색깔 이쁘지 않습니까? 이쁘네. 아, 내 SNS 찍기 좋겠네.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완전 컬러풀하지 않나요? 맛있다, 면 모양. 이거, 성진아. 되게 달지 않아요? 생각보다 안 달았어요. 사실 시중에 파는 양갱보다는 안 달더라고요. 송정시장에 또 어떤 가게가 있을까요? 아, 근데 진짜 많이 안녕하세요. 다니셨다. 이게 이 사투리인가 봐요. 사투리를 이용한 제품을 파는 가게들이에요. 형, 저렇게 요즘 참 아이디어 좋은 데가 많아, 진짜. 7월은 덥다고 웜의 7월이랍니다. 재밌네. 자, 이렇게 시장 골목을 다 둘러보셨다면요. 이어서 두 번째, 동명동입니다. 2015년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딱 개관하면서 10년 만에 소 핫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 그 지금 가는 이곳이 동명동을 굉장히 핫하게 만들고 있는 땡명관이라는 식당인데요. 아, 굉장히 뭔가 예스럽고. 네. 네. 주문하신 계란볶음밥. 아, 안녕하세요. 아, 이게 계란볶음밥이에요? 아, 뭐야 이게? 그냥 계란볶음밥인데요. 특이한데? 계란찜이에요? 아니, 저 밑 철판에 계란이 얇게 깔려 있고 특이하다. 볶음밥이 가운데 올라 있는데 저게 굉장히 유명한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뭐 찍어 먹은 거예요? 저 간장을 조금 섞은 것 같은 그런 소스가 있는데 야, 저런 게 있구나. 자, 우리가 이번에 찾아갈 곳은 소문 듣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조리뽕이 들어간 메뉴가 있다 그러던데요? 헤라퐁.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조리뽕이야. 야, 근데 광주에 저런 데가 있어. 재밌다, 이거. 골목령 짚고 이제 5위입니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아시죠? 남영역. 그 뒤편으로 걸어서 5분 거리 있습니다. 아니 거기 섬이 어딨어? 이 지역이 고층 빌딩으로 삥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섬 같은 형태를 띈다고 해서 열정이 머무르는 섬 열정도란 겁니다. 이 섬에는 대체 뭐가 있느냐? 처음 들어보는. 이곳에 가보시면 수십 년 산 주민들도 한석준 기자처럼 아니 우리 동네 이런 데가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핫한 골목으로 체인지했다는 거죠. 7, 80년대 낡은 저층 건물에 감성 인테리어를 더했고요. 감자 튀김집에서는요. 감자 살래 나랑 살래? 고깃집에서는 고기 맛이 고기서라니요 등 센스 없는 글귀들로 시선을 확 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도가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인쇄공장 단지로요. 용산역 재개발 바람이 불 때 이곳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그야말로 죽은 골목이었어요. 고기 처벌을 하려고 밖에 있으면은
이러다 납치되는 거 아니야? 여봐야 무섭다 진짜. 여기서 고기 구워 먹다가요. 야. 다 털려요. 네. 지금은 살벌해. 주민들과 외지인까지 합쳐서 주말 방문객만 1000여 명. 저기 말도 안 돼. 20, 30대로 이루어진 일명 청년 장사꾼들이 홍대 가게 하나 얻을 자금으로 이곳의 가게 6곳을 동시에 내면서 죽은 상권의 심폐소생을 시작한 거죠.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푸드트럭의 메카로 대변신하게 되는데요. 취향 따라 구워준다는 스테이크 푸드트럭에서는 레스토랑 퀄리티 1도 안 부러울 만큼 큼직하고 양질의 스테이크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길거리에서 먹기 좀 뭐하다 싶으면 열정도 내선 메뉴 호환, 공생이 가능합니다. 다 호환이 돼요. 가게 주인들이 그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서 계속해서 동시에 오픈되기 때문에 다 잘 돼야 되니까 가장 핫한 라이징 스팟입니다. 트럼프 대 오바마의 대결이 뜨거운 가운데 어허. 이제 4위 공격! 당일치기 힐링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는 춘천. 닭갈비 드시러 많이 가는 명동에서 명동 좋지. 택시를 타고 소양로 기와집골로 가주세요라고 하면 기본 요금에 도착하는 이곳. 한국전쟁 당시 춘천에서 유일하게 폭격 피해가 없었고 이곳의 골목길에 들어서면 과거 양복장 이름으로 유행했던 라사라는 상호가 쓰여진 간판부터 60년대 영업을 시작해 이제는 흔적만 남아버린 고려 약국까지 진짜 타임머신이다. 이 오래된 상점들을 보는 순간 마치 60,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세트장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리어카 하나 지나가기 힘들 것 같은 좁은 골목들을 천천히 걷다 보면 과거에서 멈춰버린 것들과 그대로 마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골목을 거닐며 시간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새 도착하는 골목길 언덕에서는 오래된 기아 지붕들이 쫙 펼쳐진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만간 이것도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철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일밖에 남지 않은 여행지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알겠네. 여러분, 무거운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옛 흔적을 찾아 떠나는 춘천에서의 시간 여행. 지금 떠나셔야 됩니다. 웬만한 곳은 다 알려진 제주에서 숨겨놓고 나만 알고 싶은 히든 스팟.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몰래 공개해드릴게요. 성산일 출봉 아니고요. 종달리 수국길 아주 유명합니다. 달리다 보면 어느샌가 만날 수 있는 이곳 종달리 마을이 그 주인공입니다. 종달리 마을 골목에 숨겨진 매력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방문했던 곳이고요. 이효리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한 장으로 종달리에서 유명한 인사가 된 소심한 책방이고요. 주인장의 주관적인 책들을 선별해 판매하는 자그마한 동네 책방으로 소소한 소품이나 기념품도 함께 판매하는 곳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방문했던 곳은 바로 종달리땡입니다. 종달로 오기를 따라 쭉 걸어오다 보면 왼쪽에 주황색 지붕으로 된 집을 볼 수 있는데 종달리. 저녁 시간에만 문을 연다는 제주 버전 시면 식당입니다. 진짜 심했어. 8명쯤 둘러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맛있겠다. 또 이곳 메뉴로는 스테키동, 가라아케 등이 있어서요. 일본식 선술집 느낌이었고요. 어우, 고기가 되게 잘 구워졌어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종달리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맛있겠다. 이외에도 집밥 냄새 물씬 풍기는 순땡 식당,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승땡 상회, 동네 분식집인 종달땡 분식 등 한적하지만 구경할 것이 많아서 골목길 걷는 재미가 참 쏠쏠했던 동네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거죠. 저 한 기자가 100% 보장 강추하는 곳이니까요.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위부터 2위까지 저희 프리한 네. 기자들이 가열차게 특종을 좀 터뜨려 드렸고요. 자, 흉없이 훌쩍 떠나는 골목여행 19. 1위와 19위를 차지하게 될 특종 헤드라인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SNS 상권으로 유명해진 골목. 통영골목 어디까지 가봤니? 이 망원동이 요즘에는 망리단길로 불려요. 망리단. 리단길,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오. 핫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정 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를 나가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망리단길의 매력은 뭐 우리는 잘 나가는 골목이에요를 이렇게 막 대놓고 드러내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주택가입니다. 카페나 소품샵이나 이런 어떤 저런 게 참 귀엽고 좋은데. 너무 좋아. 저런 느낌 너무 좋아. 한적하고. 우물 같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프리한 이 외국이에요, 외국.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알던 분처럼 얘기하시네. 망원동 스타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망원시장 보이시죠? 이렇게 쭉 들어가서 또 한바탕 먹어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여관의 육중환 씨가 망원동의 대통령, 육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육중환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제가 다 바꿔버리려고요, 전현무로. 딸기떡. 딸기잼 들어있어요. 딸기잼. 가끔 홍대에서 술 먹을 친구들이 사오더라고요. 저거. 근처에. 그럼. 이게 육중환이랑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게 문제라니까. 얘 때문에 왔어요. 전현무로 육중환. 다 육중환이야. 여기 살지도 않는 애를 갖다가. 근데 이거 제일 위에다 하고 응. 얘만 엎어졌어. 먹어봐야 내가 닭강정이 또 또. 유명하거든요. 어머, 맛있다. 저는, 한다는 거야. 여기 네, 그렇게. 올리려면 이제 전현무 닭강정으로 바뀌나요? 제가 제일 관심 있어하는 저 여잔가 봐요. 쇼핑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하, 가죽 공방집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손님이 벌써 계시네. 이게 작구나. 여기 너무 좋아.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직접 다 만드신 거고요. 저런 팔찌 이쁘다. 그러니까. 아우, 너무 이쁘다. 그렇지, 이쁘네. 가죽공예로 만든 지갑, 가방에 뜨개질 용품에 우리 어머니들 로망이죠. 수제 도마에 여심을 마구마구 쉐킷쉐킷하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망원동 오시면 반드시 들러야 됩니다. 보통 카페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입니다라고 쓰여져 있죠. 여기는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몰라요.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이 되나요? 그래요? 짜장면 시켜 먹어도 돼요? 팔보채 탕수육 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자몽 로즈메리드 갑니다. 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마치 여기가 프랑스 파리냐. 망원동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오 마이 갓, 어머. 봐요. 어머. 뉴요커를 잇는 망원 전형. 되게 외로워 보이죠? 자몽 청에이드와 닭꼬치 하나. 좋다. 망원동의 하늘을 즐기고. 자메이카. 저희가 봐도 자메이카죠. 예. 과테말라. 예. 전현. 망원동에서 느끼는 과테말라. 자메이카. 근데 정말 흥이 난다. 너무 좋아, 여기.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근데 이 기사는 참 좋은 기사네요. 이게 왜 19위를 했지? 1위 가게예요. 네. 좀 안 좋은 기사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취재했던 아시아의 모든 골목 가운데 최고의 골목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국내 여행지 하면 통영 빼놓을 수 없죠. 통영의 대표 여행지, 벽화로 유명한 동피랑 마을에서 불과 1km 떨어진 정말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느껴지는 마을, 서피랑입니다. 80년대 후반까지 율락가 일대로 여겨졌던 서피랑 마을은요, 지역 주민들이 이미지 쇄신을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먼저 집집마다 지붕, 벽에 알록달록 색깔을 칠했고요. 또 예술가들을 초청해 마을 곳곳에 조형물을 설치해서요, 마치 사진 찍기 좋은 테마파크 같은 느낌을 팍팍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포토존으로 꼽히는 곳, 저 한 기자가 추천해드리면요, 99계단길입니다. 계단을 하나 오를 때마다 인생의 무게를 하나씩 덜 나는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 계단 중간중간에 좋은 글귀를 써놨는데요. 여기 계단 중간에 완전 깜찍 돋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저 엉덩이에 앉아서 살짝 고개를 새초롬하게 돌려주어야 베스트 컷이 되겠고요. 이 99계단을 걸어 오르면 서포르로 길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이 바로 통영항 일대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면서 가슴이 탁 트이는 최고의 전망존입니다. 통영 전망은 진짜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계단 오르시면서 다 소진하신 체력 풀 충전할 수 있는 서피랑 맛집이 있습니다. 바로 서피땡 떡볶이집을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맛보면 오묘한 마법의 소스 맛에 다들 반한다고 하고요. 떡볶이와 함께 보통은 떡튀김을 드시죠. 하지만 여기서는 떡볶이와 함께 닭튀김, 이 메뉴를 꼭 시키셔야 합니다. 치킨을 먹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떡볶이 국물과의 케미가 일품입니다. 이 서피랑 마을에서 항구 쪽으로 가면 강구한 골목이 나옵니다. 프랑스 예술가들이 직접 와서 조형물도 세웠다고 합니다.